대출 한도가 늘어났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늘어났어요? 4억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억 원 정도 늘어났죠. 이 LTV DTI 80%는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영끌과 그리고 대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 안 사실 건가요? 마음속 한켠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모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설마 내 집 마련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또 지금 힘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마음 한켠에는 진짜 내 집 마련해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좀 이제 젊은 층 2030들이 지금 영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야기와 또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끌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집을 마련할 때 모두 다 현금으로 내 자산으로 마련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뭐 방 한 칸 정도만 내 돈으로 하고 뭐 현관과 거실은 은행 돈으로 하기 마련인데, 자, 대출 규제가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할까요? 자, 저는 최근에 맞아.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도 또 지금 딱히 뭐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시기여서 저도 안타깝긴 한데요. 고민이 있으시거나 뭔가 자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또 인스타그램 링크가 걸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최근에 보면 집을 포기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영끌이 아니라 영포족이라고 하죠. 영끌이 막 영혼을 끌어올려서 집을 사는 건데, 아예 영혼을 그냥 끌어올리는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 완전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급변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영끌족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영끌족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영혼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두 번 끌어올린 게 아니거든요. 평생 영혼을 끌어올린 건 한두 번이어야 되는데, 저는 워낙 많이 사고 팔다 보니까 매번 영혼을 끌어올려서 영혼이 이제 거의 없는 그래도 어쨌든 영혼을 또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예 영혼을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영혼 팔아봤자 내가 집값 벌고 내 집 마련하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투자의 방식이, 내 집 마련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최근에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본 기사인데 통계가 좀 나왔죠. 영포족, 이제 집을 살지 않겠다. 집값이 주춤하고 또 금리도 너무 높다라고 해서 실제로 2030 비중,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 부동산 시장을 열기로 이끌었던 이 2030 세대들이 이제 집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 집을 많이 안 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비중이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비중이 진짜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이 뭐 38%, 40%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2년 만이에요. 근데 어쩌면은 작년, 재작년이 이상했던 거고, 그 전이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이 20, 30대가 거의 공포감에, 집값 공포감에 질려서 집을 막 패닉바잉하고 이 공황 구매하는 게 이게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젊은데 혹은 나이가 있으셔도 내 집 마련 평생 안 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집을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은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내가 포기를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못 사니까, 오피스텔을 사도 되나요? 아니면 생활형 숙박주택?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런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 뭐 갭 투자를 할까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지금 현금이 한 1, 2억 정도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렸죠. 지금 아파트가 사실 제일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주춤하고 매입 비중도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긴 하지만 아니 아파트를 뭐 안 할 건데 왜 다른 걸 하세요? 요즘 오히려 뭐 주거용 오피스텔 해도 될까요? 제가 한 현금 2억 정도가 있는데요. 뭘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아파트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것도 투자하면 사실 더 위험하죠. 왜냐면 아파트, 그래도 주요 도심에 있는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안전한 투자처이거든요. 내가 모르면 지금 그냥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 저는 아파트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아파트 사세요 라고 하면 이제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강남, 여의도, 송파, 뭐 광화문, 이렇게 서울을 말씀을 드리면 또 지방은 그 지방에 또 중심 부위가 있겠죠. 그 중심 부위에는 늘 수요가 있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열망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 그런 집 정도, 그 상급지에 누구나 인프라가 좋고 교통이 좋은 집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난 집을 사지 않겠다. 2030 세대들이 난 지금 영혼을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그런 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곧 풀린단 말이에요. 제가 대출 규제 완화를 여러분 풀립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조회수도 높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힘들지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열망은 이 가슴 끝에, 이 끝 언저리에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야기를 연이어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 대한 이 대출이자 그 대출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어지는 다음 달부터 저는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부가 3분기부터 이미 푼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엮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출에 관해서 총정리, 마지막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TV 80%가 풀린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대상은 누군가요? 대상 누구예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자, LTV가 80%로 풀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택 가격 그리고 소득에 대한 조건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 표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그동안은요. 투기 과열지구, 예를 들어서 서울은 9억 원 이상일 때 9억 원 이상일 땐 대출이 안 되고 이하일 때만 가능했고 조정 대상 지역도 8억 원으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80%가 풀리고요. 그리고 옛날에 소득 조건도 있었어요. 부부 합산, 부부가 1억 원 이상을 초과해서 벌면 안 되고 그 미만일 때만 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제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 80%가 풀리는데 그 대상에 대한 조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전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야,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누구야? 누구가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그 전에요. 대출 받아서 집 산 적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 집을 산 사람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요, 4인 가족이 사는데요. 이게 집을 한 사람이 샀다 판 적이 있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예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Q&A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제가요, 지금 아직 시행일이 대출 규제 완화 시행일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대출을 지금 실행하려고 은행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행을 했는데 지금 실행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생애주택 주택구입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요,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고 신청은 해놨지만 아직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저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댓글과 그리고 주변에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 실행일입니다. 대출 실행일은 아직 안 나왔어요. 3분기에 실행된다고 했고 이제 8월 달부터 곧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이 날짜가 중요한 거고요. 이 전과 후에 전에 하는 건 대출이 실행이 됐다면 해당이 안 되고 그 후에만 대출이 받아야 되면 가능합니다. 자, 시행일이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날짜 이후에 꼭 대출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시행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오면 지금 그러니까 LTV 8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DTI는 60%로 현행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DSR이 지금 3단계가 실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7월 1일,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짜가 7월 첫째 주인데 7월 1일부터 제가 예고했던 대로 이 DSR 3단계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DSR 3단계는 뭐냐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출 한도가 1억 이상이 될 때부터 이 DSR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었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대출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LTV 80%가 곧 풀리긴 하지만 이 DSR이 이미 걸려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카카오뱅크로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제가 신용대출이 풀린다고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이 DSR 3단계가 걸려 있어서 더 한도가 줄어서 신용대출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DSR이 지금 엄청 빡빡하게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LTV 80% 중에서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해줄 거라고 했는데 이 미래 소득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조사한 결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래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 연령 제한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없지만 20세에서 만 39세 정도가 가장 많이 대출 한도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9세가 넘으면 또 이게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이 20대에서 39세까지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서류를 직접 가지고 또 은행에 가봐야 이 장래소득에 대한 대출 한도 어디까지나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제가 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죠. 대출 한도가 늘어났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늘어났어요? 4억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억 원 정도 늘어났죠. 근데 2억이 돈 금액이 풀로 땡길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비율이 적용돼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몇 천만 원에서 최대 몇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Q&A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LTV 80%가 무조건 첫 번째로 풀린다. 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해당이 된다.
전에 집을 산 사람들에 한해서는 절대 그 사람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네 번째, 지금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도 해당이 안 된다. 아직 대출 실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 대출 실행일 기준이 나오면 그 이후로 여러분 대출 받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4억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비율 조정이 될 거다. 그리고 DTI는 60%로 아직 적용 중이고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1억으로 더 빡 줄었다. 힘들다. 대출받기 힘든 환경이다. 자, 그 다음에 이 LTV DTI 80%는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39세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20세에서 39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년 이상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장래소득을 활용할 때 대출 한도 적용에 유리하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영끌족이 아니라 이제 영포족이 발생할 정도로, 무주택자분들이 집 사기를 오히려 지금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거의 집을 사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매입 비중이 줄어들었다. 자, 3분기부터 대출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무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이 될 거지만 시행일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자, 그러면 이 혼합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러면 대출 규제가 풀렸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겁니다.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고 하반기도 될 수 있어요. 타이밍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리진 못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분명히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전세 월세로 더 이상 이동하시기 힘든 분들, 그리고 정말 이 집의 교통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나는 여기서 그냥 당장 팔지 않고 10년 이상 거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살 타이밍이 올 겁니다. 대출이 풀렸고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어느 정도 회전이 되면 풀리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방에 공급 물량이 많은 세종, 대구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집을 사셔도 되는데요.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입주 물량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서 그렇지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내 그리고 많은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집을 마련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입주 물량과 그리고 공급 물량 그리고 매입 비중, 회전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계속 통계를 보고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전문가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빨리 정말 급속도로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작년과 비교해서 온도가 너무 많이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그때그때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시원한 거 드시고요.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조금 약간 힘들고 졸린 나른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힘내셔서 또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 부동산 전략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꼭 공부하고 손품 발품은 계속 팔고 계시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민요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